우리는 어떤 정보를 어떻게 기억하게 됩니까? 어떤 정보는 기억하고 어떤 정보는 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합니까? 이런 현상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런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이론이 바로 정보 처리 이론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를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이론을 정보 처리 이론이라고 합니다.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은 인간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정보 처리 이론은 인간이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를 꽤나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는 교육학 강의를 하고 있지만 대학 때의 제 원래 전공은 컴퓨터공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 이론을 제가 처음으로 교육학에서 배웠을 때 이 이론이 컴퓨터 과학의 정보 처리 이론을 잘 활용해서 인간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꽤나 잘 설명하고 있는 좋은 이론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특히 제가 대학 입시 때나 대학에서 공부할 때 왜 제 학습 방식이 비효율적이었는지를 이 정보 처리 이론이 잘 설명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심리학의 정보 처리 이론을 이해하고 나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 학습의 문제점들을 정보 처리 이론을 배우고 난 후에 고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보 처리 이론을 잘 이해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학습 효과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정보 처리 이론에선 인간이 정보를 기억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어떤 정보가 인간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감각 기억이었던 이 정보는 단기 기억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정보는 인지적 평형화와 여러 번 반복적인 인지 과정을 통해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거나 혹은 인지적 평형화를 이루지 못해서 유실되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과 아주 유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컴퓨터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기본 과정을 알고 있으시다면 이 이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간단하게 컴퓨터 과학에서의 정보 처리 방식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의 키보드와 마우스로 뭔가 정보를 컴퓨터 메모리에 입력하게 되면 그 정보가 컴퓨터의 램이라는 메모리에 존재하게 됩니다. 혹시 램이 뭔지 아시나요? 램은 컴퓨터에 반드시 들어가는 단기 기억 장치인데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도 하나씩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램이라는 저장 공간엔 정보가 컴퓨터가 켜져 있을 때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기억 장치라고 불리는 거예요. 컴퓨터가 꺼지면 컴퓨터가 꺼지는 것과 동시에 램에 있던 정보도 사라지거든요. 컴퓨터의 램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이 컴퓨터로 뭔가 작업을 할 때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컴퓨터로 작업하는 그 순간에 모든 데이터가 일단 램에 상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컴퓨터로 일반적인 작업을 많이 한다고 할 경우 램을 컴퓨터에 많이 추가해 주시는 게 컴퓨터가 수월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램이 충분히 많다고 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띄워놔도 컴퓨터가 버벅거리지 않아요. 그래서 램을 워킹 메모리라고도 합니다. 작업 메모리라는 것이죠. 이건 마치 여러분의 책상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하실 때 책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주 여러 가지 종류의 작업을 하려면 어때요? 책상 위에 물건들을 굉장히 많이 늘어놓을 때가 있잖아요. 노트도 펴놓고 책도 펼쳐놓고 노트북도 늘어놓고 이렇게요. 그래서 램이 충분히 많다고 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이 책상이 충분히 넓은 거랑 비슷합니다. 책상이 충분히 넓으면 물건들을 잔뜩 올려놔도 공간이 부족하지 않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컴퓨터로 하다가 예컨대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든다든가 워드로 보고서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뭘 하죠? 저장 버튼을 클릭하죠.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게 되면 램에만 존재했던 데이터들이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로 저장이 됩니다. 하드디스크는 자료를 영구히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저장 장치입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자료가 저장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이 자료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다시 불러와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드디스크에 있는 정보들은 컴퓨터가 꺼진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마치 인간의 장기 기억 장소와 비슷하다고 정보 처리 이론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정보 처리 이론은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이 이렇게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컴퓨터에선 램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것처럼 인간은 그 정보를 작업 기억 공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다가 어떤 조건이 잘 맞아서 영구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되면 이게 장기 기억 장소로 저장이 되는 거고,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하면 컴퓨터가 꺼졌을 때 램에 있는 정보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 단기 기억도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정보 처리 이론은 인간의 기억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혹은 단기 기억이 그냥 유실되어 버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인지 처리 과정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오감을 통해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정보에 주의를 기울일지 안 기울일지를 결정하고, 어떤 정보에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게 되면 그 정보에 주관적인 해석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걸 지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각된 정보를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까먹지 않기 위해 계속 그 이름을 되뇌일 때가 있습니다. 혹은 새로운 종류의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 기존에 먹었던 음식과 비교하면서 새로운 음식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정보를 기존에 존재하는 장기 기억들과 연결시켜서 내 스키마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부호화라고 합니다. 부호화가 잘 돼야 장기 기억으로 정보가 저장이 잘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저장할 때도 있지만 장기 기억에 이미 저장된 정보를 끄집어낼 때도 있죠. 예컨대 오랜만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 이름을 떠올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장기 기억 속에서 그 친구 이름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이걸 인출이라고 합니다. 마치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과 비슷하죠. 이 전체 과정은 꽤 그럴듯하게 인간의 인지 처리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감각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고 인출되기까지의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기억으로 받아들이려면 그 정보를 지각해야 하고, 그리고 지각하기 전에 그 정보에 주의를 집중해야 됩니다. 주의가 집중되지 않으면 우리 오감으로 들어오는 정보는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스쳐 지나가는 거죠. 인간은 자신한테 들어오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집중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한테 들어오는 모든 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면 너무 많은 자극들에 주의를 기울이느라 두뇌에 과부하가 걸려서 머리가 지끈지끈 뜨거워질 거예요.